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방금 문자가 왔어요. 한 2-3년 된 아반떼 아버님이 타실 거를 찾으시는데 옵션은 크게 없어도 되고 뭐 밝은 색이면 된다. 많은 분들께서 흰색, 쥐색, 검정색을 좀 많이 찾으시는데 보통은 흰색 아니면은 쥐색입니다. 말씀을 깊게는 안 하셨지만 가격 비싼 것보다는 함축적인 느낌으로는 저렴하게 가성비를 원하시고 차 적당한 거 찾으시는 분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볼 텐데 휘발유 CN7 이게 2-3년 된 거고 가장 최근 연식은 23년 한 1년 정도 된 차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오래된 CN7 같은 경우에는 3년 반 뭐 이 정도 된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6 보통은 터보 이런 거 사실 건 아니시고 2.0 사실 건 아니시고 일반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스마트까지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로수 설정하기 앞서서 딜러 전산에는 환경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금액을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50만 원 업을 해갖고 환경 설정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2270짜리가 232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바뀝니다.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설정을 다시 0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면은 원래 금액으로 쭉 돌아왔고 이 금액으로도 사시면 안 되고 여기 금액에서 깎아야 되고요. 엔카 기준이 아니라 이 딜러 전산 기준으로 깎아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이제 무조건 깎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엔카 금액으로 말씀하시고 거기서도 이제 깎아주는구나 해갖고 계약 성사까지 계약서 쓰려고 갔는데 뭐 그런 적도 있긴 있었는데 이거 기준입니다. 딜러 전산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지오토, 뭐 메가엠, 그 다음에 카모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범용적으로 쓰이는 딜러 전산인 카메이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에 나오냐? 서울 지역 거는 서울은 따로예요. 남부랑 이제 일부 북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건데 거의 대부분 매물들이 인천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부천도 상당히 크고 안산, 그 다음에 수원, 그 다음에 용인권까지 이렇게 중남부 지역 쪽으로 위주로 여기 김포 아라뱃길 쪽에 KB 차차차 김포공항점까지 니은자 라인으로 보통은 매물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매매단지 규모가 너무너무 커서 약간 오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안에 있는 매물이 우리나라에 있는 매물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느낌일 정도로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생각보다 뭐 기대했던 것만큼 막 몇만 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한 차종만 보면은 몇백 대 있으면 다행인데 인기가 있는 요런 차 같은 경우에는 200대 등급들 다 빼고 0.6, 2.0, LPG 다 포함해 갖고 보게 되면은 이거 다 빼고 보게 되면은 대수는 288대가 있는 건데 운동장이나 공터에 쭈르륵 288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 세 개만 체크를 하냐 나머지는 어떠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말씀을 안 드리면은 다른 지역에 뭐 다른 차 또 좋은 차가 저렴하고 깔끔한 차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상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경쟁이 여기가 매매단지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박 터지게 싸운다라는 느낌보다는 경쟁이 너무나도 심화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없는 동네에서는 지역 사회에서 만약에 했을 때는 뭐 언젠가 팔리겠지, 뭐 멀리까지 가서 뭐 귀찮아도 언젠가는 나가겠지,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옆에 경쟁차가 더 싸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내 차를 금액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인구가 많은 이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가격적으로나 상품적으로나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모든 걸 다 고쳐서 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식 좋은 것들은 뭐 일부러 막 타지 않고서야 좀 적당히만 타면은 내 차를 애지중지 안 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식이 없어서 차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줄, 뭐 만 킬로에 한번 엔진오일 갈아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인적으로 그런 차들도 있고 예열, 후열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시동 걸 때 그 다음에 스마트 키를 안 밟고 한 번, 두 번 누른 다음에 스마트 키 버튼 누른 다음에 에어백 불이 꺼지면은 그때서야 브레이크 밟고 누르는 경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엔진오일 뭐 불스 원샷 뭐 엔진 코팅제 그 다음에 연료 첨가제 뭐 등등을 애지중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좀 덜하지 않나. 그리고 또 주차 능력도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이렇게 해서 금액 순으로 놓고 보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광고 등록 순으로 놓고 보는 거를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중간 등급인 모더는 예를 들어서 아무 차나 찍어서 넘버를 체크를 해갖고 환경 설정에 사양 조회를 들어가면 10% 빠진 금액으로 신차 가격을 알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10%가 빠진 거니까 210을 만약에 더하면은 23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차 가격은 2350 정도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인스퍼레이션 이런 거는 그냥 뭐 이 차가 볼 거 아니고 넘버만 신차 가격이 얼마인지만 알아볼 요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2143만 원이었던 게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0%를 또 더하면은 2700 정도, 700초 이 정도 됐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차가 지금 현재 얼마냐? 2700이었던 차가 지금 이거 깎이기 전 금액이니까 대략적으로 2000
대략적으로 600 차이 나나?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인데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이거는 2천 얼마니까? 이게 인기가 없는 모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인스퍼레이션 요 차를 한 2천에 팔았다고 쳐요. 그러면은 사자마자 한 700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3년 만에 700이 까진다라고 하면은 1년에 뭐 이게 타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싸지지가 않는다. 게다가 또 경쟁이 또 심하고 요즘에 싸게 팔려고 하시는 분도 당연히 없고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한 5, 6, 700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겠구나. 1000까지는 아닌 느낌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광고 등록순으로 제일 위에 있는 게 최신인데 이렇게 야외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광택 상태도 이게 먼지도 많고 게다가 또 좀 알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FM적으로 찍은 요런 사진들의 차들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진도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좀 깔끔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요런 사진들은 이 위에 형광등 이런 것들의 위는 밝고 아래는 좀 어둡게 찍히는 게 좀 뽀샤시하게 찍힐 수가 멋있게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했던 거는 실물은 조금 낮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가령 예를 들자면은 붓터치 그러니까 돌빵 같은 거 이제 범퍼 이런데 조금 이제 맞고 그러면은 도색을 예를 들어서 여기 짱짱 요만큼 한 주먹 정도 요만큼 손상이 있었을 때 전체를 다 도색을 하는 거를 해야 되냐. 왜냐면 부분 도색을 하면은 칠이 티가 날 수가 있어요. 약간 아수라처럼 여기는 조금 어둡고 여기는 밝게 이렇게 도색이 될 수도 있는 점 때문에 많은 도색업자들이 한 판을 다 칠하는 거를 권유하고 그런 거를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 차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물론 깨끗할 수도 있겠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살짝 항상 낮고요. 너무 낮게 본 것보다는 좋을 때가 많다. 그러니까 한 중간치 정도 생각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너무 낮게 본 것보다는 괜찮고 너무 괜찮을 거를 기대하시고 보는 것보다는 좀 낫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기본 옵션만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자 고객님 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가격선을 좋아하시는지 유추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비싼 걸 아무리 좋다고 말씀드려도 가격이 아니 이 정도 가격 생각 안 했는데 더 싼 것도 있다라고 유튜브에 나오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보통 나오는 것들이 다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이 여기 다 있는 겁니다. 보통 유튜버들이 다 수원, 인천, 부천 뭐 이쪽에 다 몰려 있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인천, 부천, 수원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 매물들이 한 대도 빠짐없이 여기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순으로 보자고요. 그래요. 저는 이제 광고 등록순을 좋아하긴 하지만 가격순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11만 좀 많은 것 같아요. 연식 대비. 제가 이제 선호하는 조건대로 게다가 또 무사고라고 체크가 안 된 차들은 무사고가 아닙니다. 아무거나 찍어서 제가 미리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아무거나 찍어서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 이렇게 사고가 잘 모르시는 분이 보더라도 끌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을 보자면은 자연흡기입니다. 터보가 아니라 4기통이고 그 다음에 가솔린 123마력에 15.7kgm 이렇게 돼 있고 연비는 이제 리터당 14에서 15 간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2, 13, 14 뭐 이제 고속도로만 시작부터 출발까지 하면 16, 17도 나올 수가 있긴 합니다만 복합 연비로 막히고 이제 조금 가끔 뚫리고 하는 그런 도로 주행을 보통 이제 복합 연비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13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길이는 일반적으로 대형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4m 99cm 뭐 80 몇 9cm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것도 폭이 1m 94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넓긴 넓죠. 하지만 주차 공간은 나름의 여유가 요만큼 차이도 사람은 인식을 되게 크게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변속기는 CVT 요게 사실 호불호가 조금 있는 변속기긴 합니다만 뭐 아반떼가 미션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아반떼 HD도 그렇고 아반떼 MD도 그렇고 더뉴 아반떼, 아반떼 AD, 더뉴 아반떼 AD 미션 때문에 고생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토션빔 때문에 SM6가 승차감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원래 준준형은 멀티링크 들어가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 타시는 분들도 이게 최악의 서스펜션은 아닐 수가 있고 제조사에 따라서 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반떼는 그냥 어쨌든 아반떼입니다. 중형차 아니고 대형차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뭐 그런 승차감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좀 최악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SM6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부분을 항상 조금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자면 말이죠. 여하튼 최악은 아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응되면은 그냥 모르고 타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제 아는 내용을 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또 크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탈만합니다. SM6가 너무 안 좋아서 그렇지 처음 봤어요, 그런 차는. 근데 요거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 이제 무게 중심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차체라든가 뭐 게다가 또 토션빔을 만드는 제조사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1300 밑으로 차가 있긴 있어도 뭐 다 유사고였습니다. 이제 무사고가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1350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1350만 준비를 하시잖아요. 요만큼은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냐라는 거죠. 저의 추천은 좀 더 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요거를 보면 10만, 11만 안 볼 거는 다 빼자고요. 그러니까 위에 건들은 안 볼 차들, 봐야 되는 차를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다 쳐내려가고, 제 기준으로 말이죠. 드디어 스마트 제일 낮은 등급인데 요게 완전 무사고래요. 진짜일까? 가끔 이제 뻥인 차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완무라고 돼 있으니까 렌트 이력이 있어서 차가 좋냐 안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전 렌트 이력이 있어서 차가 문제가 있었던 적은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좀 찜찜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럴 거면은 왜 물어보시냐 라는 점을 항상 이제 가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가끔, 아주 가끔 뭐 많이 듣는 질문이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근데 가격을 생각해보면 원인은 뭘까? 차가 나중에 타다가 문제가 있을까? 여하튼 이게 차가 17만도 아니고 7만인데 보통 렌트카를 타다 보면은 뭐 7, 8, 9, 10만 이렇게 되는데, 여하튼 후보 차량입니다. 이 차를 무조건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 내 차 피해도 44만 7,400원 정도밖에 없어요, 1회에. 그렇기 때문에 봐도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 밝은색 찾으셨으니까. 근데 제일 저렴한 편에 속한다라면은 약간 도색이 좀 이제 뭐 색이 좀 다르다라든가, 아니면 그 많이 다른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제 꽤 많으신데요. 일단 휠 사이즈는 좀 낮다. 게다가 또 여기가 또 가장자리가 튀어나와 있고, 뭐 타이어도 넥슨 타이어 껴져 있고 한데 상관없다. 근본적인 취지, 여러분들께서 저렴하게 보시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맞출 수 없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엔진 미션, 그 다음에 차량의 깔끔함, 가죽 시트 이런 걸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키도 있고 하니까 내비게이션이 이게 정품인가? 후방 카메라의 모습 정품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후보 차량을 한번 넣어보고 싶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받고 들어온 날짜 제일 밑에 있어요. 2월 6일 들어온 날짜도 괜찮단 말이죠. 이 날짜가 또 있는데, 이거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종합 검사 날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식은 2020년 7월식 21년형 7만 킬로, 사고는 무사고인데 4만 44만 얼마면은 그냥 범퍼 하나 정도 갈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차 일단은 1400짜리 요거 보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다른 차 보는 걸로 하고, 요 색깔은 어른분들께서 받아들이시기 좀 애매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젊은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흰 색깔 이런 거 보면은 또 8만 인데, 자, 이런 게 또 있어요. 아까 봤던 요 지역은요 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려고 하는 요 차는 인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선이 좀 1시간, 편도 1시간 거리예요. 자, 똑같이 스마트고 여기 스크래치 조금 있거나 알루미늄 녹인가 뗀가 잘 모르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 실물을 스마트 키 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 이게 정품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나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게다가 또 계기판이 낮은 등급은 이렇게 뭐랄까 햇빛을 좀 가려주는 통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등급이 좀 높아지면은 그냥 모니터만 있는 계기판이다 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트 컨디션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성능이 좋아야지 보는 거니까, 렌트력은 역시 저렴한 편에 속하면 있다. 사고도 오른쪽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사이드 스탬프라고도 합니다. 사이드실 충격 변형, 조수석 휀다 교정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썩 시원한 느낌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금액을 보자면은, 저렴하게 보시려면은 한 4,500 이상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게다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팀장님 그 영상 너무 잘 봤는데 저희 아버님한테 왜냐면은 고객님께서 구매하실 거면은 다이렉트로 고객님이 보시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먹힐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쳐서 아버님께 거쳐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심혈을 기울여서 녹화하는 게 너무 쉽게, 뭐 어떤 차 누가 골라준대, 너 저 차 구매했던 사람, 저한테 팔았던 사람한테 다시 물어봤는데 영상을 만들어 줬거든요. 아니 뭐 내 영상 봐서 그 뭐가 아니야, 너가 뭐 알아서 잘했겠지, 뭐가 있대라고는 또 말씀해 주시고, 이게 또 썬팅은 좀 보랏빛이니까 저는 이런 게 싫어요.
너무 싫습니다. 무슨 차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 영상 한번 보시면 영상 말고 영상은 안 보실 건데 무슨 차가 있는지는 궁금하신 그런 상황이실 때가 보통은 아버님 세대에 많으시죠. 차 깨끗한 것 같고 가격도 뭐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너 시간 언제 되는데? 그래서 또 주말에 간다고 한번 해볼까요? 전화해봐. 아버지 시간 언제쯤 되시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뭐 아무 때나 되지 뭐. 토요일 괜찮으면 토요일날 시간 내. 제가 이번 주 토요일은 안 됩니다. 스케줄이 또 있어갖고 일요일도 스케줄이 있어요. 이번 주는. 그래서 미리미리 예약을 빨리빨리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일은 거의 괜찮을 때가 다반사고요. 혼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녹화를 한다고 이제 마음 먹게 되면은 또 이제 그날은 녹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손님을 뵙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영상 녹화하는 게 장기적인 목표로 봤을 때는 영상 녹화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요즘에 들거든요. 여하튼 4,000 한 초부터 1,400 초부터 이렇게 해서 계속 갑니다. 1,500. 근데 보면은 키로수들이 조금 이제 사용감들이 점점 생길 만한 사용감이고 6만 이하로 갈수록 밑으로 점점 비싸질수록 아버님께서 만족도가 좀 높아지거나 차량 상태가 좀 더 깨끗하거나 뭔가 이제 싼 쪽은 포장이 됐을 확률이 좀 높긴 합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냅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그런 걸로 보면은 이게 정품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1,500 이렇게 보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깔끔하게 보시려면 6만 이하로 보셔야 되는데 자 이게 한 페이지당 20대씩 있는 건데 위에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께서 뭐 옵션 뭐 엄청 필요 없고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게다가 또 밝은색 말씀하시고 하면은 어른들이 또 좋아하시는 색이 뭐냐면은 이런 쥐색입니다. 이런 색 굉장히 관리하기 좋아하시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거는 스마트 모델이고 역시 스마트키 있고 여기 버튼이 원래 열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봤던 차들이 열선이 있느냐 1,400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열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에어컨은 뭐 돌려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슈퍼맨 그려져 있던 이거 열선이 있느냐 있어요.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제일 낮은 등급이긴 하더라도 근데 요게 있었나? 이것도 있어요. 아무튼 1,400선 그리고 1,500선까지 보시면은 이제 대화 속에서 보통 차량을 실질적인 이제 최종 후보 차량을 1번, 2번, 3번 이렇게 고를 때가 많은데 봐보세요. 뭐 이제 1,400에서 1,500선이면은 뭔가 타협을 하거나 기준이 좀 낮으셔야 됩니다. 근데 약간 좀 더 깔끔하고 이게 별것도 아닌데 키로수만 좀 잡고 그 다음에 색깔 흰색 아니면 쥐색으로 잡고 하잖아요. 9만은 뭐 이런 거를 좀 이제 애매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자 흰색 7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키로수의 마지노선으로 정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1,600, 1,700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도 100만 원, 200만 원 올렸는데도 애매해요. 내가 100만 원, 200만 원이면은 작은 돈은 아닌데 왜 이렇게 변하는 게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원래 맞습니다. 등급이 그냥 올라갈 뿐 키로수가 조금 한 2만, 1만, 15,000 뭐 많이 차이 나면 25,000, 3만 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느낌이라서 그럴 바에는 싸게 살까?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상품성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을 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이게 다 실매물들 다른 딜러들이 보여드릴 실매물들인데 이게 등급이 높아지면은 키로수도 많아지는 거고 등급이 낮아지면은 키로수도 낮아지는 거고 같은 비슷한 금액에 이게 인지상정이죠. 신차 가격 자체가 다르니까 1,700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5만 이 나오니까 느낌상으로는 깔끔해지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싸고 조금 허름해도 난 싸면 괜찮다라고 하시는 사고 어느 정도 좀 있고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대치는 너무 높은데 가격은 낮게 보시고 하시면은 계약 성사까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고 고생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상한 차로 가시거나 아무튼 나중에야 처음에 그 딜러가 말이 맞았는데 나중에야 그렇게 전혀 다른 딜러에게 구매하시는 여러 가지 유형이 굉장히 MBTI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추천은 1,700선이면은 안전빵으로 구매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1,400선에서도 차가 안 보였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게 되시면은 확률은 좀 낮은 이런 걱정이 항상 애로점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면은 한 1,700, 1,800 선에 보시면은 좀 깔끔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밑에 더뉴아반떼 AD를 만약에 보시게 되신다라고 한다면 근데 아버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1,500 이하로 깔끔한 차를 구한다고 하셨을 때 요게 1.6에 스마트 초이스, 베스트 초이스, 뭐 프리미엄 스타일만 빼고 스타일이 너무 이제 좀 낮기 때문에 게다가 또 흰색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모양은 요건데 보통은 모양
설명을 잘 몰라 하시는 분들, 어른분들이 많으셔요. 요런 모델인데 너무 아버님께 특징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아드님께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냥 생긴 것만 그렇다고 안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아빠 이거는 인기가 좀 이제 좀 호불호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너무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지 좀 모양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낮았나 봐요. 그러냐? 모르셨는데 좀 어려워질 수. 야 이거 좀 내가 보기에도 좀 별로다. 이렇게 전혀 모르셨으면은 괜찮으실 수도 있는데 가격이 보세요. 자 키로수 7만 이하로 이렇게 보게 되면 31대 이렇게 나오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평균적인 선들이 이게 999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쫙 이렇게 해서 보면 30대 이렇게 있는 건데 말이죠. 이 안에서도 고르시면 1400에 키로수 굉장히 아까는 1700, 1800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것보다 비싼 거는 좀 이제 너무 말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냥 스마트 초이스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등급 생각 안 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는 안 나고 키로수 차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한다면 뭐 옵션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거죠. 쪽쪽 스마트 베스트 초이스 팩 이렇게 4만 킬로라고 하더라도 1500이 안 넘어요. 완전 무사고래 그래. 완전 무사고래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보면은 핸들 열선 겨울에 또 안 쓰시던 분이 쓰시면은 또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광택 상태가 좀 불량하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말이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가실 수도 있는 분이 또 계실 수가 있고 왜냐면 1500 생각했다가 1700, 1800이면은 야 그럴 바에는 새 차가 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새 차량은 한 5, 6, 7, 800, 800까지는 아니고 5, 6, 700 정도 차이가 났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아반떼 AD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먹히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거의 10년을 향해 가고 있는 너무 눈에 익숙한 최신의 느낌이 좀 덜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CN7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1400선도 있지만 혹시 모르는 거예요. 너무 저렴한 쪽으로 생각했다가 막상 방문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싸면 싼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구매 결정까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실한 쪽으로 당일날 움직였을 때 계약 성사까지 확실한 쪽으로 안전빵에 어느 정도 밑밥식으로의 염두를 조금 안 하고 있다가 안 하고 있는 거랑 하는 거랑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차 추천차가 어떤 분께는 요게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께는 요게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버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얼굴 보고 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데 거쳐서 고객님께 말씀드리고 고객님께서 또 전달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 지금 영상 녹화만 30분 동안 한 의미가 너무나 쉽게 허망하게 없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이 또 우려스러운 또 경험상에 너무나 많은 상담과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라서 군포에 거주하시고 계시니까 한번 날을 잡아서 대략적인 아버님께 설명을 너무 깊게 말고 하지만 선은 이렇다. 아반떼 CN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CN7은 1400선도 있긴 있는데 실제로 가서 어떨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1700, 1800선이긴 한데 야 그 정도면은 뭐 새 차는 얼만데? 라고 한다면은 한 2400에서 700? 300에서 700? 뭐 이 정도? 야 그러면은 1700, 1800이면 뭐 얼마 차이 안 나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으려면은 세월이 좀 살짝 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신차가랑 이제 예를 들어서 스마트 초이스 그냥 이 정도를 만약에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격 차이만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자 10%를 빠진 금액으로 나오는 거니까 표시가 자 이렇게 해서 1700을 더하면은 한 1900 정도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자 1900이면은 또 400 500? 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 라고 했을 때 자 다른 거 스마트 1370 이런 거 이게 인기차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800이면은 이게 스마트가 1800이니까 180 정도 더하면은 200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0 정도의 차가 지금 얼마냐 한 70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싸게 사고 싸게 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서의 감가의 폭은 점점 붙긴 합니다만 같이 떨어지긴 해요. 여하튼 오래 타시는 스타일 이시라고 한다면은 연식이 엄청나게 좋은 CN7 다음 게 또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똑같이 나왔죠. 더 뉴 아반떼 CN7이 또 있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거는 좀 다르긴 하죠. 얼추 비슷하긴 합니다만 이런 거에서 이제 가격 차이는 점점 생긴다라는 점이 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느낌인지 좀 이제 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하튼 얼굴을 뵙고 같은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많은 아버님이시라고 한다면은 방문을 같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이 저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버님께서 저를 보는 거를 좀 적대시 하고 굉장히 여러 의심이 많으시고 서로가 힘들어지는 아드님은 아시는데 아빠 괜찮아 이분 진짜 괜찮고 나도 공부 많이 했고 그냥 내가 봐서 이상하면은
말씀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보고 한번 보세요. 제가 가격적으로나 상태적으로 이상하면 아빠한테 말씀 드릴 테니까 일단은 따라가 주세요. 뭐 이렇게 뭐 여하튼 고객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떤 뉘앙스인지는 아시겠죠? 뭐 자식을 이기는 부모님이 또 계시고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부모님이 또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점이 항상 어렵지 않나. 아빠가 아들한테 이 사람이 있으니까 뭐 아무튼 저를 통해서 자녀분 차를 골라주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자녀분께서 저를 아시는데 부모님은 모르셔갖고 또 어렵고, 이게 항상 전달해 주시는 뭐 사모님 사주시는 분들도 좀 이제 사모님이 좀 세시면 또 어렵고 한 것 같습니다. 같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를 오랫동안 봐주시고 하는 건 또 아니고, 좋아하시면 안 되고 이거 환경 설정, 아까 말씀드렸던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 이거 보시는 게 또 중요하고, 이 금액에서조차 깎는 게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하튼 뭐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얘기가 장황해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점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선이 어떤지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거는 추천차를 받아보시는 거를 좀 이제 하셨을 텐데, 가만 보니까 이제 경험상 이렇게 소개를 이제 해주시고 가족 간에 뭐 소개 뭐 이런 걸 해주실 때도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 그리고 선을 이제 가격선의 느낌을 안내해 드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은 제가 바로 요거 찍은 거랑 그 다음에 지금 녹화하고 있는 요거 이제 음성 들어가는 이 파일과 합쳐서 바로 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이렇게 시간이 허락한다면 찍는 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편집 없이 바로 해갖고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